지연은 결혼 후 시댁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도 남편 현수의 무심한 태도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정해진 시간에 부엌에 들어왔고 지연의 손끝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밥물의 양, 국의 간, 반찬의 모양까지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한숨을 쉬거나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요즘 며느리들은 인내심이 없다 며 혀를 찼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시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조언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애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분명한 경계와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탕 끓이는 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다 며 지연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현수는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엄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현수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며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힘들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결국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내가 참고 잘해야 한다 며 지연을 다독였죠. 시어머니는 지연이 집안일을 잘해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실수에 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쉬려고 하면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 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욕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의 인내는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남편의 무관심은 지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견딜 수 있을지 매일 밤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연이 시댁에 들어온 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조용히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지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의 사소한 실수도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 밥이 조금 질어도 반찬이 짜도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래서야 손님 상을 차릴 수 있겠냐 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현수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수는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어머니 앞에서는 수진이 더 신경 쓸게요 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이런 태도에 서운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을 공개적으로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 솜씨도 부족하고 참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지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이 지연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혼자 마당에 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가족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지연과 현수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엄마가 요즘 더 예민하신 것 같아 라며 애써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지연을 힐끔 바라보더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지연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이 집안의 평화를 깨트린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지연의 마음을 점점 더 옥죄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이의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느새 자신이 더 이상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고 그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남편 현수는 여전히 상황을 모른 척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이 집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가 친척들과의 모임에서 또 한 번 자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집안일이 서툴러서 내가 다 챙겨야 해요. 라는 말에 지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왜 이토록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지연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집안의 재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담긴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들을 보며 시어머니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할 때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침묵하는 며느리로 남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지연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가방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집안의 부동산 등기 서류와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장 한 장 서류를 살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집안의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남편 현수조차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과거와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이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 시어머니가 한 차례 큰 배신을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며느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사실을 남편 현수에게 바로 알릴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밀을 이용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연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가끔은 무언가 불안한 듯 방 안에서 서류 가방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제 이 집안의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서류 가방 안의 문서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시어머니의 약점과 가족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집안의 재산을 오로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던 이유, 그리고 지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결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진실을 품에 안은 채 며칠 동안 조용히 시어머니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연에게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서류 가방을 찾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장과 옷장을 뒤지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묘한 우월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견뎌온 세월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리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지연은 태연하게 "어머니, 요즘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비밀 중 일부를 은근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현수와 가족들은 무슨 이야기냐며 놀란 눈빛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아무 일도 아니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시어머니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의심하거나 집안의 재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지연의 존재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단둘이 대화를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몫을 찾고 싶어요.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지연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연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랜 고민 끝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올랐고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가족 모두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현수와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모두가 지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서류 가방에서 꺼낸 편지와 문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에요. 저는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읽어보니 우리 가족이 몰랐던 어머니의 진심과 숨겨진 상처가 적혀 있더군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편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일, 그로 인해 며느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연, 그리고 집안 재산을 둘러싼 불신과 두려움까지 지연은 사실 그대로를 가족 앞에 드러냈습니다. 현수는 충격에 휩싸인 듯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불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퍼부었던 독설의 이유가 가족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혼자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손끝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현수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고 시아버지와 시누이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폭로의 밤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편지와 문서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가족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불신, 그리고 서로에게 감추고 있던 상처의 증거가 되어 모두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에는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현수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 현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은 한껏 수척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너희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특히 지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갈라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왜 우리에게 솔직하지 못했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와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집을 나가며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골의 친척 집으로 내려갔고 시누이도 친구 집에 머무르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지연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갈라진 가족. 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오랜 침묵과 공허함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진 뒤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방에 앉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허무함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시아버지와 시누이 역시 소식이 뜸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지연 두 사람만이 집안에 남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지연에게 더 이상 독서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조용히 눈을 피하거나 작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해방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거실에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참고 견디고 눈물로 얼룩진 세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지연아,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구나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탓하기보다 각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더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는 손끝이 떨렸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연은 시어머니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